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성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정체성의 위기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게 되는 이주 배경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올해 19살이 된 아스라의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해요. 내 모국이 어디냐는 이 질문만큼 이 친구들이 겪는 내면의 혼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평생을 한국인으로 살아온 문화적인 정체성과 너는 한국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법적인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바로 그 19살이라는 나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열어볼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당연하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이 친구들은 그냥 한국에서 태어난 또래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면 김치찌개가 막 먹고 싶어지고 친구들하고는 자연스럽게 사투리로 대화하고 케이팝 스타에 열광하죠. 한국은 이들에게 그냥 자라온 곳, 그 이상이에요. 정체성 그 자체인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그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삶은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말하는데 법과 제도는 계속해서 아니, 너는 외국인이야 라고 선을 긋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이들의 너무나도 한국적인 정체성이 이민법이라는 아주 차갑고 단단한 현실의 벽에 어떻게 부딪히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학생 신분으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타임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졸업하는 순간 그 법적인 보호막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온전히 자기 스스로 합법적인 비자를 찾아내야만 하고요. 그러지 못하면 평생 살아온 이 나라에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을 공식적으로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이들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체류 자격 문제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가 대략 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또 부모님 본국에도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가 많아서 파악 자체가 어려워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인 셈이죠.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젊은이들 앞에는 정말 몇 가지 냉혹하고 어려운 선택지만이 놓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길이 이들이 마주한 현실이에요. 대학에 가서 외국인 유학생이 되거나 비자를 못 받아서 사실상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극소수만 성공한다는 그 어려운 취업 비자에 도전하는 것. 정말 어느 길 하나 쉬운 길이 없습니다. 유학생 비자를 택한 마리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원래 꿈은 사회복지사였대요. 그런데 그 직업으로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한국에 계속 남고 싶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비자가 나올 수 있는 마케팅으로 전공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내 미래가 비자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현실인 거죠. 필릭스의 이야기는 정말 강제 출국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죠. 친구들하고 야, 우리 벚꽃 피면 놀러 가자 약속했던 평범한 19살 소년이었는데 비자를 받지 못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필리핀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자기가 알던 유일한 집을 떠나야 하는 그 감정적인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강태민 씨의 삶은 이 문제가 얼마나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얻으려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몽골 땅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영주권을 따기 위해 지방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결국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저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는 그 꿈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한 청년의 슬픈 여정이었죠. 이번 섹션에서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남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영원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장기적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난 뒤의 삶은 어떨까요? 여기 정말 극명하게 운명이 갈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버는 한국에서 숙련된 용접기술자로 자리를 잡았지만 3년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반면에 노마는 결국 파키스탄으로 추방돼서 9년째 자기가 자란 유일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버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어도 주기적으로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내 체류 자격을 증명받아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끊임없이 너는 이방인이야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심리적인 족쇄가 되는 거죠. 노만의 이야기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죠.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유일한 고향인데 거기서 완전히 단절된 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그를 다시 데려오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떤 보이지 않는 벽에 계속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인들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서 이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지는 더 큰 질문, 그 모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문가의 지적이 정말 뼈 아픕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공교육으로 이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막 사회에서 제 몫을 할 나이가 되니까 자, 이제 나가 라고 등을 떠미는 꼴이라는 거죠. 이건 국가적으로 봐도 정말 큰 손실이자 모순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17년 한 판결문을 보면요. 한국을 유일한 삶의 터전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을 추방하는 건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삶의 기반을 통째로 흔드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 질문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이 이들이 아는 유일한 고향이라면 이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돌아간다는 말 자체가 이들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가장 잔인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겠죠.